자, 징계도 복당도 이 사람 손에. 그럼 이 사람이라는 이 그분은 막강한 뭐 권한 실세? 징계에 대해서도 막 얘기할 수 있고 복당도 막 얘기하면서 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분인가요? 어떤 분이길래 지금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일단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요. 네. 지금 이제 현 시국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의 대의, 이런 큰 대의에 이제 함께하자, 힘을 합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원내 수석부 대표 할 때 이현주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서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상당히, 그럼 뭐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권유하려면 대표가 통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 제가 대표님께 드렸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반윤 연대를 위해서 네. 통 크게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게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의 복당이 지금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고도 일각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은 고민중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 지금요. 사실은 실제로는 정성호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성호 의원 사실 지금 당직을 뚜렷하게 맡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뭔가 해보자라고 추진을 한 것으로 셈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등장한 거는 이번뿐이 아닙니다. 이 벌써 좀 얼마 됐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 문자 이거 큰 논란 됐죠. 이재명 정성호 현근택 변호사 관련 징계 논의 메시지 포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할 상태잖아요. 근데 현근택은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 징계.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뭐 당직자 자격 정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약간 다른 데라고. 이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이현주 전 의원 관련해서도 정성호 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경호 소장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민주당의 뭐 의원으로서 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다. 이건 약간 실세 이런 게 막 떠오르는 수준이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악역을 내가 맡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을 받아들입시다, 복당시킵시다,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당내 반발이 커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은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쌍스러운 엄청난 얘기를 했죠. 예. 거의 거칠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현주 전 의원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럼 도대체 반윤석열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야 될 판에 친명 그다음에 친문 이걸로 지금 아까 갈라치기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예. 이거 하자는 거냐? 굉장히 반발이 큰 상황에 아마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본인이 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에게 입당을 권유했다. 이거는 오롯이 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게 당대표의 숙명이고 뭐 대통령이 뭐 무한 책임지듯이 당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뭐 전당대회에서 77점 몇 프로의 지지를 얻고 됐다 그러니 이건 정통성이 있는 거고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예. 그렇다면 그건 주류로서의 주도권을 이미 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외로 반발이 큰 거에 대해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악역을 자임했는데 문제는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무슨 소리야 당직도 안 맡은 사람이 너 사실상 비선 실세 아니야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면 예. 멘토라고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좋게 하자면.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고 예. 이 민감한 사안에 반대쪽에서 볼 때는 멘토는 무슨 멘토야. 사실상 비선 실세구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주류로서 주도권을 쥐기 전에 예. 민주당 내 현역 의원 중에 주로 경기도에 분포해 있는 의원들이었잖아요. 7인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7인회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주변에 조언도 하고 참모도 하고 무슨 전위대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나 그게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주로 당직자 위주로 갔죠. 사무총장, 그렇죠. 또 뭐 김영진 현재 의원이 맡고 있는 뭐 전략 들어가는 기획 예. 들어가는 이런 당직. 당직자들의 보좌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그 당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다 분담하고 있으니까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게 맞죠. 예. 그러나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자임한 거는 내가 대신 매를 맞을게요라는 건데 저는 뭐 민주당의 일이니까 맞다 그러다 옳다 틀리다를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과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열심히 비판했던 이현주 전 의원은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이게 예. 민주당 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동 변호사, 지금 청구대 변호사 건, 이현주 전 의원 건 연속해서 정성호 의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그림으로 읽히십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공당이 아니고요. 예. 사당으로 이제 전락했다. 사당으로. 비선 실세의 개념을 정해 보면 예. 비선 실세는 이제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고 사적인 인연으로 예. 사실상은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게 비선 실세인데 예. 정성호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사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형 동생 하는데 정성호 의원이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험 빨리 됐어요. 의외로 정성호 의원보다. 같이 됐는데 나이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사적 인연이죠. 이걸 가지고 친명의 자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게 당의 공식 결정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이게 비선 실세입니다. 이러면 이게 공당으로서 이게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정성호 의원이 윤리심판원장입니까? 아니 이분이 인재영입 위원장입니까? 그럼 이제 윤리심판은 독립된 조직은 완전히 허수아비입니까? 민주당의 징계는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 돈을 이게 200 이상 지원받는 공당이 예. 이렇게 사적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이현주 복당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재명입니다. 겸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인데 이철규하고 한동훈 위원장 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라인에서 정상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영입하는 게 맞지. 왜 그걸 정성호 의원이 왜 놨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이런 데 그거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 도와주려다가 예. 더 큰 논란,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현주 의원에게 복당 제안을 한 게 이재명 대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현주 전 의원 역시 그런 얘기를 꺼내놨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 사이 정성호 의원이 그거 사실은 제가 한 건데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이게 논란이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반응이 좋지는 않네요. 두 명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당무와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리고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아니면 실제 무슨 당직을 하나 맡아가지고 일을 하든지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당정농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의 아바타인지 의심이 들었고요.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그 항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인민군 쳐들어오면 인공기 제일 먼저 들고 뛰어나갔다가 일제 때는 일장기 제일 먼저 들고 갔다가 이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은주 의원이 정성호 의원이 옛날에 친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뭔가 배지를 다시 다는 보장을 받으려고 지금 하겠죠. 그걸 이제 정성호 의원이 뭐 다리 좀 놓은 모양인데. 자, 성시우 부의장.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정성호 의원의 어떤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수긍한다. 이런 분위기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까? 정성호 의원의 영향력. 근데 많이 수긍한다. 뭐 다른 것들 수긍 안 한 것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수긍 안 한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뜻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정성호 의원님이 말하는 게 다 수긍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님의 측근 중에 예. 그래도 당내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목소리가 뭐 절차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 보거든요. 뭐 아까 그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뭐 인재에 관련해서 뭐 복당과 관련해서 사람을 추천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는 그 다른 것보다
그 당의 그 중진 의원 아닙니까? 중진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의견 개진은 가능한 거 예, 아니냐?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이 호불호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이현주 전 의원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럼 외연 확장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선택적 외연 확장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정성호 의원은 뭐 친문이나 비명계에 대한 뭐 혐오 발언이나 자극적인 발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친명 호소인들, 친명을 자처하면서 뭔가 그 이득을 보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뭔가 비명, 친문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불출마를 강요하고 뭔가 희생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예. 외연 확장이 뭔가 그 누구에게는 이현주 전 의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외연 확장이 되고 친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외연 확장이 되고 이게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님이나 아니면 전 이재명 대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름을 잘 타주시면 내용 이런 잡음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을 대하는 당의 지금 주류의 모습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종석 전 그렇죠. 실장을 네. 다루는 당의 주류의 모습이 왜 다른 거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까 지금? 그걸 맞춰야죠. 차별적으로 했을 경우에 계속 예. 문제가 더 불거지겠죠. 배윤찬 소장님께는 네. 그럼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좁혀서 지금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가 당내에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찬반 얘기가 막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복당이 될 경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는 쪽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당내 분란이나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정성호 의원의 역할이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들을 다시 영입하고 또 복당을 시키느냐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글자입니다. 과유불급.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하는 이 절차나 과정과 성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또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충돌도 마치 친문의 대결 구도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이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윤경호 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악역을 자처해 주는 것은 선이에요. 아유, 예. 그럼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 고마워 이게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비선실세처럼 미쳐버리면 이건 선의가 아니라 악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른바 이번 총선을 겨냥해서 예. 중수청, 중도, 수도권 또 청년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당내 분란, 친명, 친문의 대결 구도가 돼버리면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소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지지 기반인 호사와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도 흔들거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유불급. 과연 이게 필요한가? 예. 어느 쪽이 우리가 과연 이것이 리스크가 되는 것 아니냐? 프리미엄이 예. 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아주 정교하게 필요한 거죠. 지금 저 하단으로 저 이현주 의원이 말한 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저거 좀 봐주세요. 이거 무슨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네요. 나는 민주 보수 성향의 무당파. 배훈찬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 무슨 파입니까 저거는? 요거는 제가 우리말로 전달드리는 것보다 영어로 말씀드리는 게 더 해석이 잘 뭡니까? 되거든요. I don't know. 아 본인이 아니 왜냐면 이건 이제 그래서 본인 민주 보수 성향의 무당파.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I don't know. 바로 질문을 받았을 때는 I don't know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저런 얘기까지 좀 알려줬습니다. 이게 좀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민주 보수 성향이면서도 무당파다. 선뜻 쉽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I don't know. 알겠습니다. 오늘 뭐 I don't know 얘기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